자료에 보니까 중복계제의 구체적인 유형들도 설명하고 있던데요. 논문 쪼개기, 살라미 퍼블리케이션이라고 하죠. 이 표현이 좀 재밌던데 이건 뭔가요? 네, 그 살라미 소세지 알죠? 그걸 얇게 써는 것처럼 원래는 하나의 연구 결과를 잘게 나눠서 여러 편의 논문으로 만드는 걸 비유한 표현입니다. 아하,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연구에서 지표를 한 10가지 측정했다고 쳐요. 네. 근데 그중 5개 결과만 묶어서 내분비학회지에 내고 나머지 5개는 또 묶어서 순환계학회지에 발표하고 뭐 이런 식이죠. 그렇게요. 이러면 사실 각 논문의 어떤 완성도나 깊이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특히 좀 어렵게 모은 임상 데이터 같은 거 이걸 최대한 활용해서 논문 편수를 늘리려는 그런 유혹에서 비롯되기도 하고요. 실적 압박 같은 게 원인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또 다른 유형으로는 덧붙이기, 아이말라스 퍼블리케이션이라고도 하는데 이전 연구에서 대산이나 기간만 살짝 늘려서 거의 비슷한 논문을 또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덧붙이기요? 네. 물론 기존 연구 결과를 뒤집을 만한 아주 타당한 이유가 있거나 뭔가 중요한 과학적 진전이 있다면 추가 연구는 당연히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흥미롭네요. 그럼 자기 글을 재사용하는 게 항상 문제가 되는 건 아니겠군요? 예외적인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그 연구 방법론 섹션 있잖아요. methods. 네네. 같은 방법을 계속 쓰면 사실 비슷하게 서술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런 건 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모든 재사용은 문제는 아니에요. 자료에서도 몇 가지 중요한 예외 상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오, 다행이네요. 첫째가 바로 그 연구 방법 기술입니다. 동일한 방법론을 설명해야 한다면 내용이 중복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최근 편집자들 사이에서는 이걸 꼭 자기 표절로 문제 삼지는 않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학술지마다 규정이 다를 수 있으니까 투고 전에 확인은 필수고요. 확인은 필수. 알겠습니다. 또 어떤 예외가 있나요? 둘째는 상식 수준의 정보예요. 예를 들어 존 F 케네디의 유명한 연설 문구처럼 누구나 다 아는 그런 사실이나 표현은 굳이 출처 표시 안 해도 괜찮습니다. 네. 하지만 이게 상식인지 아닌지 좀 판단이 애매하다 싶으면 그냥 안전하게 출처를 밝히는 게 좋겠죠. 그렇군요. 애매하면 밝히자. 셋째는 학술대회 발표 자료입니다. 학회 초록이나 발표 자료는 보통 정식 출판 전에 아이디어를 동료들과 공유하고 피드백 받는 과정으로 보거든요. 예비 단계 같은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나중에 좀 더 보완하고 다듬어서 학위 논문이나 학술지 논문으로 발전시키는 건 일반적으로 허용됩니다. 오히려 권장되기도 하고요. 네.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그 학회 발표 논문집, 프로시딩이라고 하죠. 이게 만약 정식 출판물처럼 아주 광범위하게 공개되고 배포되었다면 이걸 학술지에 그대로 다시 싣는 건 중복게재가 될 수도 있어요. 프로시딩의 성격에 따라 다르군요.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넷째는 학위 논문입니다. 석사나 박사학위 논문의 내용을 정제하고 보강해서 학술지에 발표하는 것은 아주 일반적이고 오히려 장려되는 활동입니다. 그건 저도 많이 봤습니다. 반대로 먼저 학술지에 발표했던 내용을 나중에 학위 논문에 포함시키는 것, 특히 이공계 분야에서는 이것도 일반적으로 허용됩니다. 네. 근데 여기서도 중요한 점은 만약 그 학술지 논문이 공동 연구였다면 다른 저자가 기여한 부분까지 그대로 가져오면 안 되겠죠. 그건 표절이나 저작권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요. 본인 기여 부분 중심으로 잘 정리해야 합니다. 공동 연구일 때는 특히 주의해야겠네요. 그럼 이건 어떤가요? 어떤 논문을 다른 언어로 번역해서 출판하는 경우요. 이것도 중복으로 보나요? 네, 원칙적으로는 그것도 중복 출판에 해당합니다. 같은 내용이니까요. 그렇군요. 하지만 이게 또 정보 확산이라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잖아요. 다른 언어권 연구자들에게 연구 결과를 알리는 거니까요. 네, 그럴 수 있겠네요. 그래서 2차 출판이라는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서 허용되기도 합니다. 2차 출판이요? 네, 조건이 좀 까다로운데요. 일단 원래 논문을 실었던 학술지랑 새로 번역해서 실으려는 학술지, 양쪽 편집인의 허가를 모두 받아야 하고요. 양쪽 다요? 네. 그리고 2차 출판되는 논문에는 원 논문의 출처 정보를 아주 명확하게 밝혀야 합니다. 이게 번역본이고 원본은 어디에 실렸다는 걸요? 투명성이 중요하군요. 가장 중요한 건 이렇게 2차 출판된 논문을 별개의 새로운 연구 실적으로 인정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점입니다. 연구 업적 목록에 2번 올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핵심이네요. 실적 부풀리기로 이어지면 안 되니까요. 자, 오늘 저희가 자기 표절과
중복 게재라는 어떻게 보면 연구 윤리의 좀 묘묘한 경계선에 있는 문제들을 깊이 있게 다뤄봤습니다. 네. 단순히 내 글, 내가 다시 쓴다는 차원을 넘어서 저작권 문제, 또 연구 자체의 학문적 가치, 그리고 동료 연구자들과의 신뢰까지 아주 복잡하게 연결된 문제라는 걸 알 수 있었네요. 맞습니다. 결국 학술 출판물의 가장 기본은 독창성, 그리고 새로운 기여에 대한 존중이거든요. 연구자 스스로가 좀 엄격한 기준을 가져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필요하다면 2차 출판 같은 정해진 절차를 투명하게 밟아서 정보의 확산과 윤리적 문제를 잘 조화시키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